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펀드 이중과세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세제 혜택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혜택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이중과세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해서 세금 떼고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완전 이중과세 아니냐며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정부에서도 황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발표 자료나 기사를 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기사를 아무리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고 머리만 아프셨을 겁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찾다가 풀리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재부에 최종 확인까지 받았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기사에서는 찾을 수 없던 부분까지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과 정부 대책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한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도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내용까지 모두 다 담았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올해부터 적용된 외국 납부세 개편안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금투세와 함께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폐지되었고요. 이 외납세 방식 개선권은 현재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 개정안 자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바로 뒤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절세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선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미국 정부에다가 배당소득세 15%인 1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A운 되는데요. 해당에서는 다시 환급을 받았으니까 배당 수익이 1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펀드 분배금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게 됩니다. 그럼 절세계좌 투자자는 배당금 10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고요.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나 ISA 계좌 만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외납세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국세청에서 15만 원 환급해주던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운용사 입장에서는 세후 배당금이 85만 원 기준으로 펀드 분배금을 공시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15% 배당소득세를 뗀 배당금 8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국세청 선환급이 사라지게 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복리효과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처음부터 절세계좌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ISA 계좌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계좌를 겨냥한 개편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해외 펀드 투자자는 ISA와 같은 절세계좌 투자자도 있지만 비과세로 투자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모두 다 다른데 펀드 단계에서 무조건 이때까지 14%를 돌려주고 나중에 과세될 때 이것을 각각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제회나 비영리 재단 등과 같이 해외에 투자하는 면세 법인들은 해외에서 배당을 받더라도 국내에서는 세금,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편안을 도입했는데 여기서 절세계좌 투자자들에게도 타격이 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만이라도 기존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고 기사도 찾아봤지만 거의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가 과도한 혜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완강한 입장이고요. 최근에 미국 배당주 등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국세청 환급 규모가 급증하여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 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이 14%, 미국이 15%, 일본과 중국이 10%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세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5% 과세되어 들어온 이자 소득도 한국 입장에서는 14%의 과세 대상인데요. 이때 외국 원천징수 세율과 우리나라의 세율 14%를 비교하여 우리보다 세율이 높다면 한국 납부세액인 14%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고 우리보다 세율이 낮다면 차액만큼 추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세계좌에서 미국 ETF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한다면 배당소득세 15%를 뗀 세후 배당금을 이제 수령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 연금을 개시하거나 ISA 계좌 만기 해지 시 과세한 소득에서 한 번 더 세금을 떼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이미 나는 한 번 세금을 냈는데 같은 소득에 대해서 한 번 더 세금을 떼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물론 세법상 이중과세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중과세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소급 적용이 될 테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중과세가 안 되게 어떻게 할 건데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해한 부분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모두 눌러주셨죠? 자, 그러면 이중과세를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 ISA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SA 계좌에 배당소득세 15%를 뗀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건데요. 계속 운용을 하다가 ISA 만기 해지 시 여러 가지 운용 수익과 손실을 손익통산한 후에 계좌 유형에 따라서 일정 금액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기존에 쌓아둔 외국 납부 세액 공제액을 빼주게 됩니다.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기 전에 이 ISA 계좌 내에서 이 소득이 해외 펀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해외 펀드 중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현재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할 때 들어가는 외국 원천징수 세율을 14%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라마다 이 원천징수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중국과 일본은 10%, 미국은 15% 적용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14%로 고정해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 세율과 외국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발라내서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을 14% 현지에서 원천징수 했다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ISA 계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계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액을 빼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이중과세 대책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걸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출세액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이 산출세액은 해외소득 곱하기 국내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빼주는데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구하는 산식은 외국납부세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줍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뒤에 곱해지는 공제율은 외국 원천징수 세율과 국내 원천징수 세율을 비교하여 어디가 더 크냐, 외국 원천징수 세율이 더 클 경우와 외국 원천징수 세율이 더 작거나 같을 경우에 따라서 계산하는 산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SA 계좌 기준으로는 외국 원천징수 세율이 14%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외국 원천징수 세율이 14%고 현재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원천징수 세율은 9%니까 1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형 ISA 계좌에서 세전배당금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미국의 배당소득세로 150만 원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 ISA 계좌에 들어오는 실수령 배당금은 85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산출세액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소득인 850만 원에다가 비과세, 일반형이니까 200만 원 빼주고요. 여기에 9%를 곱해줍니다. 현재 ISA 계좌 국내 원천징수 세율이 9%죠. 여기다가 빼기 외국 납당소득세 15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150만 원이 오고요. 곱하기 공제율을 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제율인데 해외 원천징수 세율이 더 높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이 들어갑니다. 국내 원천징수 세율 나누기 해외 원천징수 세율 빼기 국내 원천징수 세율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세율 현재 ISA 계좌 기준 9%이고요. 해외 원천징수 세율은 14%로 고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빼기 9%를 해주면 55.2%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은 58만 5천 원이 나오고요. 150만 원에다가 공제율 55.2%를 곱해주면 82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산출세액 58만 5천 원에다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인 82만 8천 원을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4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24만 3천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값의 최소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이상으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럼 여기 0원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뭐 크게 나쁘게 바뀐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동일한 케이스에서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과 적용된 후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얼마 차이 나는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외납세 개편이 적용되기 전에는요. 세전 배당금 1,000만 원 그대로 들어왔고요. 여기에 비과세 200만 원 빼주고 9% 곱해주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7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 부분까지는 앞에서와 동일했고요.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미국에 내가 납부한 미국 배당소득세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 세금은 15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내 소득 대비 몇 프로 과세가 됐냐라고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니까 변경 전에는 7.2% 과세가 됐는데 변경 후에는 15% 과세가 되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ISA 계좌 내에서는 이제 해외 배당주의 매력이 크게 없다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시세 차익도 2천만 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뒤의 조건은 앞에서와 동일하고요. 그럼 이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보면 되겠죠. 시세 차익 2천만 원에 실질적으로 내가 수령한 배당금 850만 원을 더해서 2,850만 원 빼기 비과세 200만 원 해주고 9%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납부한 세액 실질적으로 150만 원 냈으니까 150만 원 곱하기 공제율 해주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산출된 세액은 238만 5천 원이 나오고 공제율 55.2%를 적용하면 82만 8천 원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이 됩니다. 그러면 238만 5천 원 빼기 82만 8천 원을 해주면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55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변경 전과 얼마만큼 세금이 차이 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요. 역시나 세전배당금까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3천만 원에다가 비과세 200만 원 해주고 9% 해주면 25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후에는요. 앞에서 여기까지 했을 때 155만 7천 원이 나왔고 여기에 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 150만 원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총 세금은 305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8.4% 과세가 됐다고 하면 변경 후에는 10.19% 과세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시나 세금이 증가했죠. 그래도 앞에서 살펴본 배당소득만 있을 때보다는 이 세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SA 계좌 혜택을 그나마 최대한 누리려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5년 2월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금투협에 최종적으로 문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재부에서는 관련하여 회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외국 납부세의 공제액은 10년까지 2월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손실난 펀드도 이 외국 납부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손실 펀드의 경우는 국내에 내는 세금이 따로 없죠. 어찌됐든 이 배당소득세도 미국에 내는 거지 한국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공제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또 손실펀드는 발라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손실펀드도 외국 납부세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ISA 계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외납세 적용이 7월부터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기해지 하시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소급 적용이야 해주겠지만 또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올해 만기해지 하실 분들은 7월 이후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더 장기간 운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걸리고요. 이러한 것들의 적용은 내년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내용이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래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 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개정이 시행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기존의 관련 시스템을 모두 잘 구축해놓고 시행을 했다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안을 반면 교사 삼아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질 않길 바랍니다. 투자자들이 미리 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신중한 정책 마련과 사전에 조금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절세계좌 투자 계속 할 거고요. 앞으로도 관련하여 새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이 소식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추가로 관련해서 똑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전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평생 동걱정 없는 노후자금 마련 프로젝트 누부공 강의가 이번 6기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여 강의를 새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수강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6기 수강생 분들은 향후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별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